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귀한 대한민국을 적시는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는 이 귀한 밤에 우리 빛의 자녀 학교 귀하신 가정의 학부모님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간의 교육을 쫓아가기 위해 이 시간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 4월 부모학교 2025년 첫 번째 부모학교 가운데 모였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고 계신 걸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서로 한번 인사 같이 그래도 할까요? 참 같이 옆에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동지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4월 부모학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3들 요즘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3 담임선생님부터 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슨 보고서를 저한테 줬는데 제목이 고3과 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 왔어요. 꽃은 내년에도 핀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고3 선생님이 보낼까 했는데 꽃은 내년에도 피니 올해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의지였어요. 올해는 꽃이 피든 말든 비가 와서 꽃잎이 떨어지든 말든 우린 상관없다.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요즘 우리 학부모님들께 정말 겸손하게 더 인사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40일 정도 된 아이를 기르면서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더 우리 학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어디에 3명씩 기르신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기대해주셔서 아기가 잘 자라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또 밤에는 이제 가면 저를 오매불망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와서 이제 막 하면 이제 본인 할 거를 잠깐 또 하더라고요. 참 이게 정말 많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어머니께 너무 감사했고요. 자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이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생까지 중학생까지 다 기르시는 과정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오늘 4월 부모학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 전에 우리 여기 보면 빛의 자녀 학교의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네, 언제 한번 로고를 다시 이렇게 소개도 하고 설명드릴 시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죠. 로고 바뀌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오늘 주요 내용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 소식에 대한 내용, 우리가 3월 2025년 시작하고 학교의 여러 가지 또 교육적으로 아주 좋은 내용들과 학부모님께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명 나누고요. 그리고 빛의 언어, 이번 4월달의 교육 주제가 빛의 언어인데 이 언어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부모학교 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마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먼저 교육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좀 특별히 학부모님들께 좀 다시 좀 설명도 드리고 할 내용은 빛의 자녀 학교의 진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영어 커리큘럼과 또 자기 주도력 강화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학교가 어떻게 지금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함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교육 주제가 새벽 예배였습니다.
3월 새벽 예배 동안에 또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또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 나누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말씀을 한번 읽고 잠언서 9장 1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학교 진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활동도 갖고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 모든 교육의 시작, 우리 고3들이 입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모든 교육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진로도 있고 과목 수업도 있고 체험학습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바로 이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아이들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로 교육도 바로 저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빛의 자녀학교의 진로 교육, 표로 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한가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진로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이 뭐죠? 빛의 자녀죠. 네. 결국에 우리 학생들의 진로의 시작점은 어디일까?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할까? 아, 나는 빛의 자녀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진로 교육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1번으로 잡은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나를 아는 것.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일하시는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가 두 번째 우리 진로 교육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과 직업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세 번째 단계로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도 만드시고 이 세상도 만드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요. 세상 속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의 진로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큰 그림 속에서 초등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각의 과정들 연령별의 나이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를 학교에서는 연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모여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서 이번 3월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대학교 탐방을 합니다. 이런 성격 기질 검사를 합니다. 이런 걸 저런 걸 합니다. 각각의 활동들이 좋죠. 그래서 세상에는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미.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쓰는데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 이 청사진이 없으면 그것들이 이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과정별로 이렇게 크게 보면요. 초등학교, 우리 현재 초등학교가 5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일단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찾아보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줄 겁니다. 빛의 자녀학교의 올해 특별히 교육,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학교를 지금 교사들과 사실 매일 모여서 요즘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냐면 학교를 좀 더
우리가 14년간 이끌어왔잖아요. 우리 내부에 많은 선생님들이 10년도 있었고 막 8, 9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학교를 바라보죠. 우리가 이 내부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 늘 해왔던 것들 이렇게 보이겠지만 떨어져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자녀학교에 강점이 참 많은 거예요. 물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우리 봤을 때 현장 체험 학습을 한 달에 2번씩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에 공교육에서 현장 체험 학습 안 나가는 거. 네, 아시죠?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사고가 몇 번 터지니까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왜냐, 모든 책임이 선생님에게 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 거부 운동이 일어났어요. 안전 때문에 요즘 안전이 워낙 저희는 뭐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공교육 선생님들은 워낙 법적 책임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 수도 좀 더 많고요. 근데 거부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현장 체험 학습을 나가지 않거나 선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조차도 원하는 사람만 가고 원하지 않으면 나가서 교육했습니다. 물론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혹시나 나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단계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아무리 교실 안에서 이것저것 우리가 수업하고 영상 보여주고 비디오 보여줘도 직접 가서 보고 만지고 들어보고 생각해보는 것만큼 좋은 진로 교육은 없습니다. 초등교육에서 우리는 이것을 더 구체화하고 강력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교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현장 체험 학습 2번 나가, 사실 학교는 현장 체험 학습을 2번 나가면요 사실은 부담이 더 돼요. 찾아봐야 되고요, 인솔해야 되고요, 왔다 갔다 이동하고, 거기는 뭐 그냥 다 무료겠습니까? 돈을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우리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강화해 나가자, 이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등,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아이들이 관심 분야 쪽을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건,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탐색과 경험이 끝났으면 이제 내가 흥미있는 분야 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인터뷰도 해보고, 저희가 이제 케이블하고 해서 영사분들을 초청도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빛의 자녀 교회에서의 분야별 영사분들을 초청해요. 작년에만 해도 예를 들어 경제 분야 그런 전문가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도시 건축, 도시 개발 분야의 전문, 그분들이 오셔서 본인의 그 업무에 그 진행하고 있는 그 직업 세계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분도 한번 오셨죠. 각각의 직업 세계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의 역할에 대한 간증과 함께 직업 소개를 해주셨어요. 참 좋았거든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메일도 보내고 아이들이 실제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더 여러 가지 중학교 시기에 특히나 흥미가 있어요. 나는 랩이 너무 좋은데요. 난 직업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이게 좋아요. 아이돌 좋아요. 그래? 그러면 아이돌이 좋은 걸 영상을 보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아이돌에 관련한 걸 너가 한번 조사해보고 인터뷰해보고 이메일도 보내볼까? 래퍼가 있어.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러한 방향에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로 분야를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등과정은요, 이제 집중과 실천입니다. 물론 우리의 진로는 고등과정에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가도 진로는 여전히 고민이고요. 30대가 돼도 진로는 고민입니다. 40대가 되면 멈출까요? 아닐 거예요. 40대가 돼도 여전히 나의 진로가 어디쯤 가고 있거나 바꿔야 되는지, 이직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등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배우기 원하는다면 이제 주 안에서 그러한 관심 분야를 잘 찾고 소명까지 찾았다면 좀 더 그것을 구체화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나는 이게 꿈이야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화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문화하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되게 꽉 차게 만들었는데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잘려가지고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저희가 출력을 해서 나눠드렸는데요. 로드맵 일일이 다 보실 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실 분들은 다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교육 주제, 교육 목표, 그리고 학년별로 선교 교육과 진로 교육과 학업 역량 교육으로 로드맵을 다 갖춰서 짰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실 게 뭐냐면 12학년이에요. 12학년 쪽 한번 보시면 제일 우측에 보라색하게 보면 선교 소명 소논문 발표 가로 열고 졸업 예배라고 적힌 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졸업 예배 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졸업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잘 준비하면 별도의 학습지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12학년 정도 돼서 빛의 자녀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예를 들어 제가 건축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건축 분야에서 그냥 단순히 요거 할게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건축 분야 중에서 저는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건축에 관심이 많은데 이 건축을 어떻게 제가 알아봐서 진행할 겁니다. 관련한 건축 기법들은 어떤 것이고 혹시 건축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잘 몰라요. 건축 기법은 무엇이고 이 건축 기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자기가 소논문 형태로 만들어서 작성하고 졸업 시점에는 발표하게 합니다. 12학년 정도 되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빛의 자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나갈 때 단순히 이제 나는 빛의 자녀학교 12년 교육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마쳤어 하는 그런 좀 너무나 이렇게 관념적이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이들이 도전해 보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것을 짰다고 해서 평생 이렇게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뀔 수도 있고 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이지? 그 가운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찾는 법을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빛의 자녀학교에서 그래 저희가 세워진 목적 그래 7천 선교사 양성이죠. 그런데 7천 선교사 양성을 부르짖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학부모님들께 요청드리는 건 결국에 다양한 직업 분야와 다양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삶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어떻게 사냐. 이게 학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이미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조금 더 이런 학부모님들과의 우리가 연계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좀 보셔야겠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좋은 분들은 결국 우리 학부모님들이시다. 우리 좀 더 좋은 분들, 어떤 명사분들도 찾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번 5월에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교육해 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많이들 저희가 좀 모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초등에서 JTCI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JTCI 검사가 무엇이냐?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이미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JTCI 검사는 교육청에서도 이미 검증이 되었고 EBS에서도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개인 고유의 기질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제가 평가 항목들을 대강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질로서는 자극 추구의 방법, 위협 회피의 방법,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었고요. 성격은 자율성, 연대감, 자기조절 능력, 자율성 플러스 연대감 이런 것들이 수치화된 객관화된 형태로 검사가 됩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어떤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일 때 사실 저희는 가정에서도 보일 수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걸 보잖아요.
어떤 부분이 분명 질문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뭐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저 부분을 우리 JTC 검사를 이번에 하면서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느낀 건 이 수치가 그동안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아마 조등 상담이 있었는데, 그죠? 상담을 이 검사 결과도 함께 연계해서 보여드렸어요. 왜냐? 학교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또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또 보시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시야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하고 또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실시한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나눠드린 표에 보면 저희 아까 가스센터 로드맵에 보면 가장 맨 밑에 녹색 칸으로 각 학년별로 어떤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 검사를 이 학년 때 하고 또 이 검사를 연령 때 해야 되겠다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네, 우리 고등과정 학생들이 이번에 한양대로 대학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직접 따라가진 않았는데 아이들이 각자 만나고 싶은 분야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단과대 앞쪽에 가서 각자 서로 맞는 피켓을 딱 들고 어디 전자공학과 학생 저희들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또는 공손히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딱 서 있었더니 그 과 선배들이 온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서서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과 소개도 부탁드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랬더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크게 들렸겠죠. 모르는 형이 내가 이걸 부탁을 했다고 와서 말해주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한양대의 그 프로그램, 워낙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준비되어 있는 선배들이 나와서 다 설명해주고 또 학생들에게 학교 전반적인 것도 다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뭐 한양대 뿐이겠습니까? 이제 여러 곳을 갈 텐데 중요한 건 다녀와서였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아이들이 각각의 각 분야에서 만난 대학생들에 대해서 근데 한정됐을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발표를 하니까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 발표할 때 이제 들어가서 다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아이들이 들었는데 와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습득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의 수준은 각각 다르고 어떤 아이는 소명을 이미 본인이 받아서 더 깊이 있게 간 친구도 있고요. 아직 학과를 정보를 얻는 수준으로 이런 것인데 저는 이게 좀 더 좋아 보였어요 하는 수준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각각의 수준이 다른데 결국에는 저는 아이들이 단계를 사실 좀 끌어내릴 거예요. 이번에 고등이 먼저 했지만 사실 저 수준은 중학교에서 좀 진행을 많이 할 거고요. 고등 단계 아이들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단계로 발표하게끔 끌어올릴 겁니다. 아까 그 얘기를 우리 학생들과 나눴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꽤 이미 전문적인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 좀 시간이 기니까 추후에 또 들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중학교 2학년들을 그 자리에 참석시켜서 함께 보게 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듣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들이 선배들 틈에 앉아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한 우리 학교 영어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학교에서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서 진행하지 않는 커리큘럼이 딱 가운데 2과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영어고요. 두 번째가 음악입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저희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종류들을 선택을 해서 쭉 학년별로 배우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영어와 음악만큼은 저희가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영어 커리큘럼은 지금 올해 2년 반 됐습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지금도 요즘에도 계속 모여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아이들 계속 피드백하고 저희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특별히 원서 중심 읽기 교육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죠. 원서가 영어 감각을 키웁니다. 어휘력, 독해력, 문장 이해력을 동시에 키웁니다. 긴 글을 읽는 힘과 문맥 유추 능력이 향상됩니다.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실력이 쌓입니다. 수능 독해도 원서 읽기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서를 읽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의 수준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여태까지 어렸을 때는 90%, 95% 원서를 읽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5%는 문제를 풀었어요. 이런 조합은 영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히려 비율 자체가 원서 반, 문제집 반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문제집을 더 많이 풀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원서는 좀 적게 해보세요. 그러면 확률상으로 영어 실력이 아주 좋은 수준까지 가기는 좀 확률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대치동에서도 성인권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습성이 다 원서 읽기 비중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서 읽기 비중이 한국에까지 다 크다는 것이 대치동 안에서도 최상위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도 이게 변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이미 넘어온 거죠. 이미 시대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영어를 잘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지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되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정보 처리가 빨리 일어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속도를 올리려면 읽기 경험이 많아요. 결국은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 좌에서 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이라는 게 좌에서 우로 읽잖아요. 새로운 글을 얼마나 빨리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번역을 하지 않으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면 걔네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어요. 원서 읽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걸 꾸준히.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어려워야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려우면 책이 안 읽혀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잘 읽히는 책을 꾸준히. 그게 가장 큰 원. 네, 감사합니다. 영상의 그 주제가 되게 자극적. 대치동 내부 고발이라고 적힌 거 보시면 야 빛의 자녀가 이제 대치동 교육을 따라가나 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영상이 쭉 진행됐지만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수능이라는 것은 영어를 잘 맞추는 스킬을 가르칠 것이냐, 영어에 대해서, 아니면 캐파를 키워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지금 교육의 영어 교육의 큰 전환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킬만 충분히 고등학교 때 가르쳐서 고르게 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거나 학원들은 그것을 집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능이 제가 이번에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수능이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이제 이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변별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죠. 근데 변별력을 갖추려면 지문을 어렵게 만들거나, 근데 지문을 어렵게 만들면 그 사교육을 더 유발하는 요소 때문에 더 학부모들이 영어 사교육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지문의 난이도는 그대로 두는데 여기 문제에서 어렵게 만들더라. 근데 그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저기 뭐냐? 스킬로만 공부한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영어를 어려서부터 캐파를 늘려서 원서를 쭉 읽어서 영어를 언어 자체로 받아들여서 스킬로 단순히 달달달달 외운 애들은 못 골라요. 그 방법의 난이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몇 문제 사이에서 등급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수능을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원서 읽기, 특히 초등에서 지금 학부모님들 원서를 왜 이렇게 얘가 이걸 읽지? 혹시 그런 가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희 비체자니학교 원서 중심 읽기 교육의 가장 큰 세 가지,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세 가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BI, KI, RI.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공부하고, 또 우리가 지식을 영어로 공부하고, 또 그리고 책 읽기, 독서를 통해서 이것을 원서를 읽어나가는 이 세 가지가 저희 영어 커리큘럼의 핵심이에요. 이거 외에도 당연히 더 있죠. 문법도 있고, 단어도 있고, 스피킹도 있고, 라이팅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저희 원서 읽기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우리 애가 저 세 가지를 하고 있구나.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영어 커리큘럼인데 좀 잘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특히 이 RIE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쭉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쭉 원서 읽기를 합니다. 이북으로도 있고 피북으로도 있고요. 그러다가 수능 때 와서 수능 독해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정말 이 영어 원서를 잘 읽다가 갑자기 수능으로 딱 들어섰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거나 갑자기 수능 읽기랑 너무 조금 달라서 적응을 못하지 않을까? 중간에 중등 과정이든 초등 과정에서 아이들을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정말 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도입한 게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십시오. 이게 렉사일 지수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여기 이제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공인된 영어 읽기 능력 지수를 이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 세계. 여기 보시면 뭐 다른 거는 조금 몰라도 되시는데요. 이 한국 교과서의 렉사일 지수랑 미국 교과서의 렉사일 지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수능 성적이 한 1200 정도 렉사일 지수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10학년 정도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보면 이 빨간 박스로 쳐는 이유가 뭐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교과서를 분석해 봤더니 렉사일 지수가 이렇게 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봤더니 이때 또 팍 뛰어요. 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교과서 갑자기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제 영어가 너무 어려워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과서만 봤을 때 결국에는 아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서 읽기를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게 하고 맨 마지막 분이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 수준에 맞는 걸 읽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객관화된 지표로 볼 것이냐를 고르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렉사일 지수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까 현판이 왔어요. 현판이 와서 저희가 정식 렉사일 그 사용 등록 기간으로 이번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 1회 내지는 2회 아마 이 평가를 저희가 할 겁니다. 모든 학년들. 그래서 개인이 나의 렉사일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 점점 우리가 상승할까? 우리 영어 커리큘럼도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과서 쓰지 않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혹시나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돼서 각 개인에게 이제 평가 지수와 점수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엑셀 이것은 도입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시험 볼 때 돈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한 번 볼 때마다 한 만몇천에서 한 2만 원 이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볼 거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결과들을 저희가 유지하고 체크를 해 나가야 되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쭉 그냥 일단 쭉 설명을 드릴게요. 쉬는 거 없이.
저희 이제 영어 강화 커리큘럼까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 연등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학부모님들께는 설문도 나갔고 또 아마 이렇게 소통의 과정들도 많이 거치신 걸로 알아요. 그냥 야간 자율학습 요즘 일반 학교들도 폐지하는 분위기거나 또 자유로 돌리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우리도 참 저희도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 야간 자율학습을 어떻게 할까? 결국에 저희가 정말 선택한 사실 저게 지금 이 사진은 가평 산속에 있을 때 저렇게 했어요. 그때는 고민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학원을 못 가고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때문에 공부하는 야간 자율학습하고 야간 자율학습은 뭐고 연등은 뭐냐? 야간 자율학습 한 다음에 점호를 하거든요. 점호하고 바로 잘 수 있는데 더 공부하겠다는 애들이 이제 연등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 특징은 결국에 아이들의 자기 주도적인 공부, 의지 그런 부분들을 학교가 좀 더 마련하자. 교사가 남아서 아이들과 함께 질문도 받아주고 또 아이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지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도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남는 아이들도 교사가 너무 피곤하고 지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요. 학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고 연등 감독을 또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아마 네, 학부모님 와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해주고 계신데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을 저는 좀 설명하고 싶은데 스터디 플래너예요. 제가 특별히 한 선생님 여기 뭐 실명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중3 이영주 선생님 반에 한번 잠깐 들려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지 아이들 큐티칭, 영성일기, 스터디 플래너부터 해서 쫙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결국에 저 시기 때 아이들이 내 걸 기획해가면서 꼼꼼하게 나를 체크해보고 자기 성찰도 하고 자기 객관화도 하면서 이걸 짚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은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빛의 자녀학교 선생님, 제가 대표로 그냥 이영주 선생님만 얘기했지만 빛의 자녀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관리예요. 관리. 아이들이 얼만큼 가고 있는지 관리. 관리는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없으면 정말 티가 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는 분야들이 그런 분야들입니다. 아이들 숙제 체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다 왔습니다. 새벽 예배. 예전 같으면 새벽 예배 이야기부터 막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새벽 예배는 기본입니다. 빛의 자녀학교의 새벽 예배는 그러면 우리의 늘 가지고 가야 되는 귀한 신앙의 교육이고 자산이고 중요한 것인 것은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가 매일 주서 한 명 한 명 다 세거든요. 누가 나왔는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오늘 74명, 내일 83명, 오늘 몇 명 더 체크합니다. 설립이사장님 가져와 명단. 저희가 일부러 한 명 한 명 체크를 다 해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매일은 못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3월 말씀방송 예배 때 직접 얘기했어요. 얘들아, 일하는데 너무 졸려. 어떻게 해야 돼? 욕하면서 일어나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피곤하면 자.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해? 아이들이 이게 짐이 돼버려서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 피곤하면 자, 개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자체가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하루 자고 다음날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새벽에 못 일어나서 그래? 그러면 나와. 7시 반에 왔어? 그러면 7시 반에 성전에 잠깐 들려. 이미 예배는 다 끝났죠. 들려서 너가 앉아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께 기도해. 아침밥 걸러도 돼 그날은. 그냥 내가 오히려 한 10분, 15분 기도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리고 그것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실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의 하루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며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진 너무 이게 좀 흐려서 그런데 되게 진짜 명품 사진이에요. 누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2학년 김수영 선생님이 탁 애들 모았는데 애들이 쫙 무슨 지휘관 옆에 딱 모이듯이 장엄하게 탁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탁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탁 있는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3월 했더니 뭐 열심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번에 올해 아이들에게 좀 정책을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어쨌든 우리 토요일 날도 나와야 개근상 받는 거였죠. 학교에서 이번에 큰 결정했어요. 토요일은 안 개근해서 빼겠다. 토요일은 안 나와도 토요일은 푹 자라. 그래서 애들이 토요일을 좀 잘 자고 있나요? 네, 너무 좋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나도 토요일을 좀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그 안에서 잘 완성 조절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요즘에 금요일 날마다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늘 얘기를 못했는데 더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우리 아이들답게 빛의 자녀 학생답게 그렇게 좀 더 우리가 아이들이 새벽 예배인데 뭔가 의무적으로 나오지 않는 방학을 합격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사진입니다. 우리 11학년의 차민준 오빠가 7학년의 차민서 이번에 그 여동생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새벽에 가가지고 등내 손으로 기도해 주는데 너무 은혜로워. 그 옆에는 우리 바하라고 이제 11학년에. 근데 이제 막내 동생이 1학년에 입학했어요 이번에.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저기 딱 손을 딱 잡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 받아야 된다. 자나야 성령 받아야 된다. 형이 기도해 주니까 얼굴 10년 차이 나는 형인데, 그죠? 그래서 꼼짝없죠. 네. 이게 남매와 형제 이게 놀라운 이 모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이들 참 너무 귀하다. 새벽에 꼭 나누고 싶었던 그 은혜의 장면이라 굳이 뽑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까지 교육 나눔했고요. 밤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지만 학교는 계속해서 이 교육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우리 학부모님들께 계속 설명해요. 왜냐?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셔야 돼요. 이 교육. 빛의 자녀 교육 이렇게 해라는 걸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지 제일 잘 아셔야 돼요. 학교가 이것을 설명하고 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것이고 소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4월 교육 주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뭘까요? 시작! 빛의 언어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빛의 언어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빛의 언어, 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번 4월 주제 빛의 언어를 맞이해서 각각의 그 빛의 언어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아이들이. 근데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저희 4월 말씀 방송 예배 한번 보시면 말씀 방송 예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저 일부러 이렇게 자화자찬으로 얘기하기 잘 그러는데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너무 은혜롭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 암송 가운데 되게 큰 기름 부으심이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신나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렇게 신나하냐? 저 응모권을 넣고요. 뽑거든요. 뽑을 때 간식이 주어져요. 야, 간식 사실 뭐 과자 한 봉지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소그룹 모임도 나눠 먹는 건데 저게 빛의 언어를 이번에 적게 했어요. FTPL.
이 FTPL이 뭐냐면요. 믿음, 감사, 찬양, 사랑에 관련된 4가지 빛의 자녀 학교에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단어를 뽑은 그 단어를 적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빛의 언어에 대한 걸 그동안에 작년에도 했고 그자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볼 겁니다. 빛의 자녀 학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쭉 진행해 왔던 것이 있는데 바로 언어 동기평가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한테 언어 동기평가. 서로 동기평가하면 이게 혹시나 이게 점수에 되게 예민할 수 있고 혹시 또 이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이라는 것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워낙에 굳어져서. 특히나 어둠의 말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언어 동기평가를 하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은 무슨 학교죠? 부모 학교잖아요. 오늘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언어평가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동기평가는 어렵고요. 서로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평가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한번 저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단어들이 언어생활 자기평가 꺼내보십시오. 동의 꺼내보시고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앞에 한번 그것만 띄워보시고 앞으로 한번 볼게요. 빛의 언어가 5가지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과 격려, 정직하고 존중은 말투와 표정, 믿음과 축복의 언어, 배려와 존중, 감사의 언어, 인정, 수용하는 언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부모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 밑에 어둠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둠의 언어. 판단하는 언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죠. 그렇죠? 판단의 언어. 비난하는 말. 야, 너는 뭐 그게 그래. 비난하는 거죠. 강요하기. 하고 맞을래, 안 하고 맞을래, 뭐 이런 거 있죠. 강요하는 거예요. 엄청 강요. 애들한테 그러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뭐 이런 거죠. 남과 비교하기. 옆집에 아니면 같은 반의 부부는 이랬대.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쓰지 않는 이런 말들. 당연시하는 언어는 뭘까요? 당연시하는. 너 몇 학년이니? 5학년이. 야, 5학년이면 당연이야. 나 때는 말이야. 5학년 때 당연 이런 거 해야지, 할 수 있어야지. 당연시하는 말이에요. 합리화하는 언어는 뭘까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이게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아이들이 들으면 입을 닫습니다. 이런 말들. 왜 나는 아이와 대화가 안 되지? 할 때 보면 혹시나 이 어둠의 말을 쓰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자기평가하시고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제출 안 받을게요. 어차피 이름 쓰는 날이 있네요. 이름 쓰는 날을 만들었군요. 네, 걷진 않겠습니다. 걷진 않고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부정적 언어가 한번 써보시면 그게 이번에 제일 잘 되었어요. 내가 나를
지금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한 1, 2분만 더 써보시고 하겠습니다. 아이들 동기평가할 때는 한 3, 40분씩 걸려요. 예, 굉장히 깊게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께서 쓰신 내용 중에 좀 이렇게 같이 나누실 용기 있는 분은 계십니까? 긍정적인 말 보니까 많이 쓰셨더라고요. 혹시 저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분 같이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울 수 있습니까?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영훈이 어머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긍정적인 말을 잘했다는 그래 잘했어. 이상하네.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잘 쓰고. 그리고 또 아이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사실 사람과 관심이 항상 몇년 전부터 애가 우리를 주무자마자 오늘 어땠어? 허리랑 엉덩이 아플 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지혜를 주셨는지 그렇게 사람 관심을 보여주니까 아이하고 더 가까워지고 아이가 엄마를 공부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우리 명훈이가 이번 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축구를 하러 갔거든요. 잘하더라고요. 축구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우정적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시나요? 근데 자 여기 이게 베니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발표하시는 순간 그게 끊어집니다. 진짜요? 끊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각자에게 넣어주는 걸로 하고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서로를 위해 박수. 그리고 한 장 더 나눠드린 게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학급을 위한 축복 이게 말 맞나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위한 선포를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요. 또 더 가능하신 분들은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학급에 대한 축복의 말들을 되게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그래서 여기다가는 적으시지 않으셔도 되고 학급에 대한 축복의 언어는 카톡방에 그냥 올려버리세요. 네. 새벽이든 아침이든 우리 저기 장성호 선생님 마침 보여서 그런데 우리 빛의 자녀학교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신데 2학년에 대한 축복의 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축복의 언어 선포를 올려주시면 될 겁니다. 각 반별로. 요것도 그냥 요거는 지금 하시는 건 아니고 집에 가서 하는 건데요.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이번에 부모학교 다녀왔는데 밤 늦은 시간까지 다녀왔어. 일부러 티를 내세요. 또. 내가 부모학교를 널 다녀왔다 이러면서 다녀왔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같이 적어보세요. 이번에 4월 주제가 빛의 언어라고 하던데 나도 들었는데 우리 그러면 이거 학교에서 같이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엄마도 이거 너랑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같이 적어보세요. 네. 그래서 한번 나눠줘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마지막 학교 소식 나눔입니다. 다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올려주십시오. 학부모 대표기도팀장 회가 올해 특별히 결성이 됐어요. 지금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기도팀장님들, 두 팀장님들 해서
토요일에 한번 쭉 모여서 모임을 같이 가졌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고요. 거기서 이제 각 과정별로 대표 기도팀장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에는 우리 준구 어머니, 우리 박수로 중등에는 우리 오류 어머니, 초등에는 우리 허미 어머님께서 해주시고 총무로는 우리 윤건이 어머님께서 해주시고 이렇게 네 분이 대표 기도팀장 회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일단 중요한 거겠죠. 근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소통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에 학교가 무엇을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담임선생님과도 소통할 수도 있고 디렉터님과도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거 앞으로 이렇게만 그런 뜻은 아닌데 조금 더 공식적 기구인 거죠. 그래서 이 대표 기도팀장에 나오면 교장 또는 리더들과 월 1회 반드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저희 토요일에 또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각 과정의 대표 학부모님들께 이 부분은 조금 학교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거나 뭔가 이런 부분들은 좀 건의사항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말씀을 드려주시고 그러면 그때 저와 리더들이 함께 미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공식적인 루트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알아주시고 저 대표 기도팀장님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학교 이전 관련한 안내입니다. 2026년도 3월 이제 신학기부터는 송파구 위례에 있는 새로운 학교 장소에서 학기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은 항상 붙죠. 천재지변과 비슷한 정말 공사가 갑작스럽게 뭔가 지연이 엄청 되거나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3월에는 우리가 세 곳에서 학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송파구 미래로 이동했을 때 어떤 학교에 있어서의 정책 변화나 뭔가 변동사항들이 언제 결정이 되고 언제 발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내용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시한을 정확히 정하고요. 그 전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1학기, 학기 1 이전에 저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학교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부모님들께서 인지하시고 1학기 동안에 1학기 전에 이것들을 인지하시고 방학을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무조건 시간을 지킬 것이고요. 내용들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입학정책, 학교의 입학을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입학정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장학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학정책이 어떻게 혹시 변동이 되거나 수치상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정책의 변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너무 공부 학교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가 내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송파구 위례에서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른 모습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정책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정책의 변화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구나를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때 발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모학교 및 학급 기도의 출석 관리를 아주 철저히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일로 제가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학부모님들 안 보셨나요? 학부모님들께는 공지가 안 되나요? 우리 대표님? 어디가 계시죠? 그래서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오시면 디렉터님들이 전화를 하거나 두 번 빠지시면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40분 정도 설명을 드려요. 전화로. 이게 오늘 이런 얘기 했고요, 저런 얘기 했고요, 이렇게 계속 같이 보면서.
안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없겠죠? 네. 큰일 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부모학교하고 학급 기도회는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바쁘셔도 나오셔야 됩니다. 바쁘셔도 나오셔야 되고 항상 참석하셔서 학교가 이거 하고 있구나 아이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 내용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을 계속 제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투지폰은 나오지도 않고 수리도 어렵습니다. 수리도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G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학교의 정책이 기술 발전과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그 핑계로 안 사주고 계신 분도 계신 건데 저희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우리 디렉터님들이 알아보시니까 저 삼성 공식폰 갤럭시 A16 혹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게 가격이 얼마였죠? 가격도 싸요. 뭐 저거 팔러 나온 폰을 팔러 나온 사람은 아닌데 9만 원인가? 아무튼 되게 싼데 아이들이 인터넷 접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걸로 쓰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폰을 사용하는 지금 현재 학교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거는 가정통신문에 한번 저희가 실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끝입니다. 네, 진짜. 네, 질문은 죄송해요. 질문은 저희가 이번에 링크를 또 다 드리는데 링크 안에 질문 목록을 다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최대한 못하는 것, 아직은 어렵습니다는 건 어렵다고 얘기 드릴 테니까 거기에 질문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8시 10분입니다. 좀 빨리 마친 편인데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가면 소감문 링크가 나올 거거든요. 안 오신 분들은 오늘 뭘 써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소감문 써주실 그 링크에 나오는 오늘 11월 그 소감문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좀 찬양 좀 도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설명드릴 것들이 많아서 좀 설명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5월은 이제 부모학교가 없고 다음 판 넘겨주시면 6월 부모학교 일자가 공지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6월 학부모 저희 17일입니다. 17일. 6월 부모학교 때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학기 마무리가 되면서 또 학교의 변화사항들을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학부모님들과 나누고 또 소통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부모학교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학급 기도회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팀장님들, 아까 말한 대표 기도팀장님들께도 수시로 좀 알려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
최근에 교육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참 제가 놀라운 일들을 겪는데요. 제가 요즘 막 AI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요즘에 참 재미를 붙였습니다. AI에 무언가를 준비할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줘라고 했더니 아주 정확하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AI가 그 다음 맨 밑에 문장을 이렇게 적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흐름으로 이것을 가지고 혹시 설교문이나 아이들 교육 자료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마지막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오, 성령님이신가? 성령의 음성인가? 응, 만들어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출처가 어디인지 혼돈이 오는 시대가 분명히 오겠다. 얼마 전에 우리 설립 이사장님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물론 예전부터 하셨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크냐,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존재가 크냐. 그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출처는 요즘 이제 AI를 치면 정말 놀라운 설교문과 함께 은혜로운 예화까지 들어서 설교문이 나와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더욱더 되겠구나. 이제 저 사람이 말하는 출처 AI인가 성령님인가 혼돈의 시대가 올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진로 교육도 짜고 영어도 가르치고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 저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입니까? 지금 저도 되게 충격적인데요. 하나님, 어떤 세계가 될 겁니까?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걸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라고 저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 못한다.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겠구나. AI는 성령님이 아니거든요. 아, 하나님, 이 빛의 자녀 학교의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육에서 다 이제 정말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많은 교육에 대한 청사진과 교육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지만 결국 아버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에게 모든 교사들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두렵고 떨려요.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이 시대에 AI가 이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욱 두렵고 떨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을 접하며 살아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I가 흉내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으니 육의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이라. 영적인 것은 그들이 AI가 따라할 수도 없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든 영의 것은 따라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여 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
물론 알아야 되지만 안다고 말할 줄 안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 작은 말씀 하나라도 주여 아버지 작은 말씀의 행동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살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을 직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고 경험하고 그것을 말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안다고 지식으로만 말하고 AI 잘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문도 나오고 놀라운 아버지 은혜로운 억구도 나오고 참 많은 것들이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말하는 것에 능한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보고 정말 그것을 경험해보고 정말 깊이 회개해보고 몸부림쳐보고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주님의 능력으로 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도 우리가 변해야 아이들이 변합니다. 교사가 변해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변해야 우리 아이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아이들이 웁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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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결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수록 무엇이 진리인가,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정말 혼돈의 시대 가운데 와 있고,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더 큰 혼돈과 진리가 아닌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어 있고,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지 더욱더 흑암에 빠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데 우리 빛의 자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성령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 설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저녁껏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 빛의 자녀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특히 2025년 학교 이전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각 학급별로 진행되는 이 학급 기도회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학급별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그 간증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의 언어를 선포하고 이 언어를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룬다 하셨는데 이 놀라운 언권의 축복들을 올해 4월 각 반별로 놀라운 간증들로 주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자녀 학교는 더욱더 연구하고 또 우리 교사들은 준비되고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놓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교육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교육 철학이나 그 외의 모든 교육의 방법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정말 굳건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학교가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것들을 잘 연구하고 또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연합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 이 4월 2015 첫 부모학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